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성시 청년 당사자이신 양진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양 선생님은요, 현재 화성도시공사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경기도 청년봉사단의 단원이기도 합니다. 어, 이전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단의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단원으로 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청년정책과 관련된 자리에 항상 자리하셨던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양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음소거를 눌러놨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열렬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보시는 분들 100분이 넘어섰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 토론의 피니쉬를 맡게 됐습니다. 잘 관심 가져주셔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MZ세대의 분류이자 사회적 위기인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자살에 대해서 다음, 특히 95년생 화성시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청년들의 위기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실 화성시 청년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는 동탄만 하더라도 인구가 37만 명에 달하고요. 그렇기에 모든 청년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스펙트럼처럼 풍부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화성시 청년분들의 입장을 잘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6가지로 좀 나눠보면은 전 일단 수저가 없는 무수저 가정입니다. 뭐 흙이라도 있어야 흙수저라고 부를 텐데 어릴 적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작년에 결혼을 26살에 결혼을 마쳤고 주거 형태로도 좀 다양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컨테이너에서부터 단칸 월세방까지 25년을 살아왔고 작년에야 이제 13평 국민 임대에 들어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6월에 동탄의 화성시 동탄 청약에 당첨이 돼서 30살이 되면 옮겨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형태를 겪어봤고요. 갖가지 근로 형태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비경, PC방,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와 직업군인을 거쳐서 지금은 돈은 좀 괜찮게 주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노력으로는 20살에 이제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대학을 여유가 생기자마자 늦가기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이후 이제 자아실현을 좀 하면서 말씀하셨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분과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경기도민기자단, 청년봉사단 그리고 화성도시공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N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가지 직업만을 갖고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삶이 여유롭다기보다는 오히려 팍팍해졌기 때문에 뭐라도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트렌드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 대학생 프리랜서, 블로그, 유튜버 등에 역임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자랑을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6가지로 대표되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오늘 가급적이면 많은 화성시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바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청년이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학업일 수도 있고 취업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나 가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면 누구나 이렇게 고심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3가지 문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 열정이 사라졌다. 정체된 느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가정은 없을 거야. 엄마, 아버지, 동생 사랑한다. 이거는 실제로 자살하실 때 남긴 메시지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게 자칫 그 이유를 돌릴 수 있는 자살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타살이자 강제된 죽음이라는 말을 좀 써보고자 합니다. 다음. 왜 사회적 타살이자 강제된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다음. 제가 화성시에 살면서 화성시 청년 당사자로서 희망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성시는 일단 제조업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 곳곳에 많은 공단이 위치해 있는데요. 봉담 공구밸리, 향남 산업단지, 팔탄, 공단, 마도 산업단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자리가 풍부하고 행복한 화성 거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을 보면 크레딧잡이나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사를 검색해서 경험자들의 리뷰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평점이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 면접을 보러 차를 타고 가봤는데 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와 여길 어떻게 다니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열악한 교통과 근무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동탄을 제외한 산업단지들의 채용 공고를 단순히 검색을 해봐도 일본어 구사 능력이 필수인 격리 직무를 채용하는데 월급을 180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생산직 기술자 같은 직위는 월급 200만 원 내외의 분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워크넷에 불법적인 사항을 제외했기 때문에 편집된 사항이고 막상 면접에 내가 가보면 연장 근로나 주말 출근 등의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한번 취업자의 입장에 서서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태가 어떠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2기 신도시인 동탄은 어떨까요? 동탄 일자리 현실은 화성시 청년들 다 여기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보면 월 7회 휴무인데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은 주말 출근이 필수고 근로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아침부터 21시까지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근로를 해야 됩니다. 점심도 비싸고요. 지하식품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일 저렴한 쌀국수 한 그릇이 11,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급보다 비싼 점심을 먹어야 하고요. 근로시간과 주말 출근 이런 걸 고려하면 공고에 나와 있는 연봉 3천만 원은 턱없이 적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동탄 일자리 검색하면 대다수가 요식업 서비스직 그리고 물류센터 공고만 줄줄이 나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별도의 편집을 거친 게 아니라 네, 동탄만 쳐도 이렇게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에이 이거는 민간의 문제야 라고 치부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다음. 제가 재정 자립도 5년 연속 전국 1위 화성시는 어떤지 들고 왔습니다. 다음. 이건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뉴스로 나온 얘기입니다. 2001년 화성시 인구는 19만 명, 예산은 2,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화성시 인구는 86만 명이 됐습니다. 지난 신도시 개발되면 금세 100만 명 돌파는 기정사실이겠죠. 예산은 3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2001년에 대비해서 무려 14배가 오른 건데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화성시가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가졌는데 화성시청에 있는 채용 정보입니다. 이거 11월 16일자로 기준 첫 페이지고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것들도 보면 제목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써있지 않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공고 내용을 보면 1년 내지 2년 정도의 계약직 근무 후 연장 불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불안정하면 유럽이나 호주는 근무 시간이 짧고 불안정한 만큼 높은 급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규직처럼 안정성 있는 일자리가 그 가치가 높다는 건데 급여는 근로사항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그만큼 큰 일자리 쪽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성시 채용 정보를 봤을 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일자리들은 대다수 불안정하면서 낮은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다음. 이러니 기울어진 운동장, 청년들의 한탄으로는 한탄만이 나오게 되는데 노력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타살이 선택지로 강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구성하는 MZ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데요. 일상으로 파고든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 저는 3분의 1을 먹는데 상대방이 3분의 1을 먹습니다. 이러면 반반씩 내는 게 맞나요? 괜히 데이트 통장을 만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말하는 게 현실이고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거라는 이제 기성세대 인식이 있었는데 왜 똑같이 내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처럼 공정성에 민감함을 알 수 있고 단군일의 최고 스펙이라는 말이 있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노조가 말하는 정년 보장과 임금 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조직 문화 개선과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판을 짜놓은 보상 체계에 불만을 갖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작년 6월 인천국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도 많은 논란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편화는 전환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과정의 평등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로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NCS라는 직무적성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근로만 하다가 정규직화돼 버리는 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청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제가 일자리 얘기만, 이제 청년들 자살의 이유가 가장 큰 게 경제적이고 일자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 주거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화성시 평균 매매가를 갖고 왔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공신력 있는 KB 시세를 준용을 했고, 2019년 11월에 화성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딱 2년 정도 지난 딱 지금이 매매가, 평균 매매가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동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가주택만 집은 것도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 평균을 보는 겁니다. 1년간 1.5억씩 2년 새 55.18%가 올랐고, 전세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이 됐네요. 근데 청년 세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장애물로 가져오는 게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이나 6억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저리로 많이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탄백화점을 예시로 했을 때 평일 7번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해서 연봉 3천만 원 주는 공고에 대입해 보면 1인 가구 실월급이 220만 원이고 신혼부부가 맞벌이하면 월급 440만 원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아파트 전체 값을 대출해 준다고 봤을 때도 3.5%의 금리가 지금 보이는데 이자만 한 달에 387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 포함, 원금 포함해서. 1인 가구 월급 220만 원은 택도 없고 신혼부부 맞벌이해서 440만 원 벌어가지고 387만 원 원금이자 내고 나면 53만 원 남죠.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세로 갑니다.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서 신혼부부한테 3억 9천만 원 전세금 대출 다 해주면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4년 동안 거주하는 데 드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5,522만 원입니다. 답이 나올까요? 주거 부분이 정말 너무나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파트 값은 2년 동안 3억이 올랐는데 연봉은 1년마다 1.5억이 안 오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일하는 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동결이나 안 하면 너무나 감지덕지한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 공정성에 상황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탄식을 내뱉고 있고, 미안하다 먼저 간다라는 유언은 더 이상 자살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범사회적인 문제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어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다음. 의식주 중 주거를 차지하는 주의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세종시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형성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처럼 곳곳에 보육시설이 우수합니다. 아파트 대단지 형성, 특별 공급처럼 주거 환경도 안심이 되니까 살기가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충남의 경우 임대료 9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부부가 들어가서 1자녀 나오면 임대료 절반 감면하고 2자녀 나오면 전액을 감면합니다. 주거비 부담 없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정책과 사례니까 허무맹랑하거나 실현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화성시도 충분히 2030 또는 2040 화성 계획에 부지를 새로 마련하거나 신도시 지을 거에 주거 방안을 낸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접근성을 고려한 복합 청년 거점 확대입니다. 화성시 청년 지원센터 회의를 주축으로 해서 화성시의 청년 정책과 교육 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긍정적인 요소인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병점이랑 거점 한 개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로당에 에어컨 놓는 돈 다 쓸 것이 아니라 청년 거점을 신설하는 청년당 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병점에 회의도 몇 번 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번에 주차요금도 냈고 접근성에 큰 한계가 있는데 동탄이나 뭐 여러 군데로 거점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년들 커뮤니티 중점 육성입니다. 당근마켓과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독서, 등산, 런닝 등의 커뮤니티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도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고 자기 개발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들 트렌드에 맞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각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이음터, 문화센터, 도서관 등의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초빙하거나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양한 시간대와 요일 분포가 좀 필요하겠고 사각지대 없는 청년복지 실현도 중요하겠습니다. 화성시 공정수단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수당 지급률을 높이고 길거나 안정적일수록 축소하는 방향처럼 불안정한 이들을 보조하는 공정수당이 있으면 좋겠고 화성형 지원금을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형 내일채용공제라는 게 있는데 화성시만의 화성형 무언가는 많이 없습니다. 뭐 휴가비라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행복화성 청년통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제한이나 차별 없이 화성시 무선교통처럼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권유하고 높은 이율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보조를 좀 가해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이제 거의 발표 자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화성 지역사회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특히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업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나 커리어에 아이를 돌본다든지 등으로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통에 처벌이 미약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위 독서 모임이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다음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 분배와 사회보장 영역이 OECD의 최하위권입니다. 개선이 필요한데 화성시 사회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고용 대책을 좀 맞춤형으로 실행을 하고 일자리 및 복지 사업에 소외된 사각지대 계층을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정책들을 신설하고 홍보를 잘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자녀가 3분 갖고 있는데 자녀가 3분인데 어떤 청년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세 번째는 시의 기관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OECD 우울증 발생률과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살인 쪽으로 높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등의 분소나 거점의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 규모도 확장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 사람이 시 기관 사업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줄기차게 재정을 투입하고 몇 차례 지역 화폐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성장의 구조가 이제 좀 변화했습니다. 과거처럼 생산량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일 때는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심과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경제 성장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투입으로 화성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화성시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그 돈은 결국 화성시 안에서의 돌 수밖에 없고 수요가 촉발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를 늘려서 화성시 지역사회 경제가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 화성 지역사회 구축을 통해서 모든 이가 한 걸음씩 내딛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청년 고독사가 100명이고 20대 자살률은 12.8%, 거기서 여성은 16.5%가 증가했습니다. 주거 불평등, 고용 불안정,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처럼 만연한 문제가 많아서 사회 전체가 전체적으로 우울함을 보이는데 화성시 산하기관 및 시민들이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중심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계기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책을 사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라든지 이런 걸 반절이라도 지역 카페 같은 걸로 보조해주면 지금 대구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책 구매비 바우처라고 반절을 지원해 줍니다. 이처럼 내가 작은 금액이어도 무언가에 화성시에 소속되어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작게나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누구도 혼자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이 생명사람 포럼을 토대로 더 행복한 화성시 지역사회가 구축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청년 당사자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진영 당사자분의 토론이 아주 굉장히 아주 파워풀하네요. 저희 그
여기 지금 행사장에서 있는 청년 직원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토론을 듣고 있고 우리 채팅창에도 너무 잘 찝어서 얘기해 준다 뭐 이런 말씀 사이다 토론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사이다처럼 시원하지만 또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김경희 시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가 공정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은 일자리에서 비싼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다녀야 되냐.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국에는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주거 정책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뭐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벤치마킹 할 만한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거 벤치마킹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양진영 당사자분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처럼 저희가 5분의 이렇게 토론, 귀한 토론들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을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벌써 15분이나 더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다양한 그 질문들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좀 시간상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양진영 당사자분의 이 발표 중에 이 시의 이 어떤 일자리 정책들 또 시의 어떤 그 공정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점검들 이런 거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 정책 좀 반영해 달라는 이런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경희 시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하는 요 정도만 저희가 좀 연장해서 답변 듣고 전체 우리 포럼 일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희 의원님 어떠신가요? 우리 양진영 당사자분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진영 우리 청년님 완전히 짱입니다. 네, 어, 그 진짜 시장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화성시 전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양진영 청년의 말을 듣고 진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사실 조금씩 화성시에서도 일자리나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정책들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해왔던 정책들이 미비해서 지금은 이제 키우고 살을 찌우고 확대하고 이런 이제 시점에 저희도 이제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라는 팀 자체가 그냥 일자리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의 다각적인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해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팀이 처음 올해 이제 한 것처럼 그런 시작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세종시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정책을 좀 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짜 획기적이다. 아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 이상 낳았을 때 집값을 이렇게 뭐 반값을 감면해 준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출산의 수당을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고 그다음에 뭐 출산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 자질구레한 지원보다 확실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그 부분이 화성시 전체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그 안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공공기관에는 특히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뽑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하는 부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철폐가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들이 역행으로 좀 많이 못하고 못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아마 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화성시에서도 현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 뽑으신 분도 있지만 현재 비정규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기관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있어서 아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당으로 조금 더 급여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좀 주셔서 했는데 여기서 딱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진짜 너무나 화성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정작으로 이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실시해야 되는 거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다가 네, 얘기를 하겠고 다음에 한번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있어서 행정에서 와서 네, 목소리를 들어서 아 진짜 이게 시급하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암만 얘기를 해도 행정 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양진영 청년 말고 또 다른 청년들도 와서 다양하게 목소리를 이제 계속 내줘야지만 화성이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목소리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하신 부분들을 가지고도 실현을 하기에도 뒤도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 감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김경희 의원님께서 열심히 시 행정과 또 시 정책에 방금 말씀해주신 당사자분의 이런 제안들을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뭐 우리 그 오늘 그 청년들에 대해서 나눴던 이 말씀들만 어떤 정당이든지 이런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면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이런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어서 굉장히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화성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이런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반 저희가 시간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거의 2시간이 거의 꽉 찰 만큼 저희가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내용들이 많았고 또 전하지 못한 이 채팅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와 토론 아주 잘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오늘 생명사랑 포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실질적인 제언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 청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생명사랑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내용은 유튜브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없는 생명의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